안녕하세요. 상식이 도인되는 지식스쿨 최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상스쿨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소식을 모아봤습니다. 바로 코로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게 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응,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한 WHO 본부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확산 방지를 위해 필수 잉여만 출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WHO 긴급준비대응 사무차장인 마이클 라이언은 최근 한국의 방법을 제시하며 교과서와 같은 우수 사례라는 찬사를 표했습니다. WHO 본부가 자리한 스위스에서도 감염자가 6,000명을 훌쩍 넘어서며 지역사회 감염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마이클 라이언 사무차장 은 유럽처럼 무역과 여행을 금지하는 방법이 대응책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덮어놓고 여행을 금지하는 데 반대하며 공중보건에 관한 증거를 토대로 무역이나 여행에 있어 방해가 되지 않게 단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뒤이어 한국의 방식을 칭찬했는데요. 한국의 검사, 격리, 치료, 접촉자 추적 등의 종합적인 억제책을 쓰면서 이동 제한을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했다. 이로써 2월 말 발병이 정점을 찍고 나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진단하며 한국은 빠르게, 단호하게, 포괄적으로 대응하는 대책을 썼다. 정부가 대책을 잘 조직했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도 있었다며 높게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확진자 수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유럽 등 다른 지역들에게서 크게 확산되는 데에 큰 우려를 표하기도 하며 한국과 같은 억제책을 사용하길 권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곳은 WHO뿐만이 아니었는데요. 지난 25일 기획재정부 앞으로 세계은행 부총재가 봉쇄 조치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기반 대응 방법과 경험을 전염병 대응에 취약한 개도국과 공유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세계은행은 한국의 자가진단 앱을 비롯해 방역 과정의 IT 기술을 소개해달라며 한국의 의견을 물었는데요. 기재부는 이를 비롯해 추가적인 방역 정보들을 포함해 총괄적인 지침서를 만들어 세계에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이대중 개발금융총괄 과장과 박준석, 이현지 수습사무관은 즉각 한국 내의 코로나 확산 현황과 보건 및 검역 조치 그리고 비상경제 대응 조치에 관련된 수집 자료를 선별해 번역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신속성과 3T 조치, 민관협력과 시민의식으로 요약된 이 초안은 코로나19와 싸우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전달되었는데요. 세계은행은 이 자료를 보자마자 감동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사례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이번 보건 IR은 국제적으로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교과서 같은 한국의 매뉴얼을 따라서 방역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자가격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 민주주의 국가들은 뒤늦게 전쟁 중인 것처럼 대대적 격리에 나섰는데 과연 이런 조치들이 한국보다 낫다고 주장할 것인가? 이는 서울에서 환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의 기자가 한국식 대응체계를 수용해야 한다는 글의 일부로 자신이 몸을 담고 있는 프랑스 매체에 실린 문장입니다. 또한 이 기자는 한국과 프랑스를 비교하며 프랑스의 현 상태를 비판했는데요. 프랑스의 주간지 루프앙의 제레미 앙드레 플로레스 기자는 서울에서 함께 취재 중이던 동료 사진 기자가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발간된 한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프랑스인의 편지, 그를 통해 한국의 자가격리 등의 방역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서방 국가들도 인권 침해와 같은 망상은 그만두고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공공보건을 위해 격리된 개인들을 감시하는 것은 파시즘의 길이 아니다라고 반박하며 한국식 통제 방식이 민주주의 및 인권을 위협한다는 시각은 망상이라며 격렬한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이미 감금과는 다른 방식을 찾아내어 내국인은 자택, 외국인은 호텔에서 자가격리하는 아이디어와 더불어 대대적 검사 및 격리 정책을 통해 바이러스 확산세가 중단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현재 프랑스를 포함한 서방 국가들은 전 국민 이동 제한은 물론 국경 봉쇄, 상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었는데요. 제레미 앙드레 플로레스 기자는 한국의 방식이 그 어떤 전체주의와도 전혀 관계가 없으며 인권 및 사생활 그리고 이동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임을 강조하며 전반적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은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일 뿐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을 칭찬했습니다. 주간지 르푸앙 편집지는 플로레스 기자의 글에 대해 그의 편지는 상식이 통하는 시스템을 위한 변론이라는 주석을 붙였는데요. 이는 프랑스가 사태가 일어난 초기에 한국의 방식이 비민주적이라는 태도를 보였다가 사태가 심각해진 지금에서야 극단적인 조치들을 대거 쏟아낸 것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국의 방식을 비난했던 프랑스는 이제 한국의 방식을 도입하게 되어도 돌이키기엔 많은 시간이 허비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의료용 마스크 등 보호 장구의 심각성 부족 등이 찾아온 프랑스에 한국의 시민의식과 방역 대책을 풀어낸 이 기사가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팬데믹이 초래한 이 위기는 전염병 앞에서는 모든 인류가 평등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줬습니다. 하지만 각 나라에 따라 그 피해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지난달 31일 기준 아프리카 대륙의 확진자 수는 5,431명이었습니다. 의료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열악하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 확산을 막기가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열악한 아프리카를 지원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고 합니다. 손을 씻을 비누는커녕 마실 물조차 없는 지역이 많은 아프리카. 매우 절망적인 현실에 놓여 있는 곳인데요. 이를 도와줘야 할 선진국조차도 방호복이나 마스크가 없고 의료 시스템 붕괴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국제사회에 필수 장비를 지원할 여력이 되는 곳은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1일 진단키트 분량 정도만이라도 아프리카에 지원된다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른 선진국에 지원하는 것보다 10배는 높은 효과를 볼 수 있고 큰 위기에서 유일하게 도움의 손길을 건넨 한국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것이라며 한국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은 세계 곳곳 여러 국제사회의 도움의 손길을 뻗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아프리카 중동 6개국을 포함 아시아 5개국과 중남미 3개국에 약 600만 달러 규모의 방역 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적 개발 원조 지원을 방역 물품으로 돌려 4개 나라에 총 100만 달러 규모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데요. 현재 우리 정부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한 국가만 55개국으로 대다수의 나라가 한국의 도움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핀란드의 경우 현지 검사 역량이 여의치 않아 환자 검체 자체를 한국에 보내는 결정까지 했습니다. 핀란드 일간지 헬싱키 사노만스 따르면 핀란드 내 최대 유통기업 등 대기업 12곳은 1만 8천여 개의 검체를 한국에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핀란드의 검사 역량보다 한국의 검체 분석이 더 신속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의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 최고 복지 국가로 손꼽히는 핀란드에서도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의지하게 되는 상황으로서 한국의 키트가 지구상에서 현존하는 키트 중 제일 신뢰도 높은 키트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를 절망에서 희망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우리나라의 하루 분량 진단 키트. 한국산 진단키트 등의 방역 물품 수송을 위해 뛰어올린 모로코 정부의 특별 화물기가 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이는 모로코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100여 명이 도착할 항공기보다 먼저 도착한 화물기였는데요. 한시라도 진단키트를 수송해 방역 현장에 투입하기 위해 화물 탑재에 특화된 전용 화물기를 보내어 급박한 현지 사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모로코뿐만이 아닌 세계 각국에서도 한시 바삐 한국산 진단키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교부는 주한 모로코 대사관과 합의해 모로코 측의 진단키트와 방역 물품 구매를 지원했습니다. 10만 명 분량의 공급을 우선 계약하며 별도로 1만 명분 진단키트는 무상 공급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 있어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한 귀국과 외국의 방역 수요를 동시에 달성해 양 국가 간 신뢰를 높이고 서로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보건 비상사태가 발생된 이후 한국이 진단키트 수송용 특별기로 해외에 고립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데려오는 방향을 선택한 뒤로는 대체로 이 방식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상대국 정부에서 교민 이송에 특별기를 내주는 것은 거의 이례적인 상황이기에 한국의 진단키트를 원하는 나라들에 있어서는 신의 한 수가 되는 협상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세르비아와 미얀마 등의 나라에서도 이미 우리 교민들을 입국 조치시켜 왔었는데요. 우리 정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처럼 개방, 투명성을 원칙으로 꾸준히 자국민의 입국을 막지 않을 것이며 전면적인 입국 금지보다 강력한 입국 방역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진단키트와 특별기로 교민들을 수송하는 방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까지도 한국의 진단키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뢰를 얻고 있기에 패닉에 빠진 해외에서 우리 교민들을 데려오는 것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습니다. 최근 중국은 지원 의료 물품들을 해외에 수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마스크와 진단키트는 물론 이탈리아와 스페인 같은 곳들에 지원을 나가는 모습을 보이며 각국의 여러 외교를 하려 했었습니다. 허나 네덜란드에서는 중국의 마스크를 리콜하고 스페인은 정확도 없는 진단키트는 필요가 없다며 사용 중단 처분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실제 중국의 진단키트의 정확도는 30에서 50% 정도밖에 되지 않기에 한국 진단키트와 달리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바이러스의 근원지임에도 불구하고 역유입을 우려해 외국인 입국 금지라는 조항을 내걸게 되며 국제사회에서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이런 만행들이 계속되면서 중국의 진단키트는 어떤 나라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되려 한국의 진단키트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는데요. 이제 점차 국제 분위기는 한국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주저하지 않고 우리 교민들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협상 방식을 고수한다는 것이 조금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요구하는 한국의 진단키트, 그리고 이 진단키트로 각 나라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된 한국의 방역 외교, 이와 관련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진단키트 관련 주식의 급등 종목이 알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주식을 모르면 이상스쿨. 주식 모르니 이상스쿨.